나한테 왜 갑자기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나 너무 불편해. 그러지 마.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말로는 네 편이야 라고 하는 거는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엄마가 네 편이야 라고 하는 이면에는 어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훈육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네 편이야 라고 하는 어떤 진정성, 온전하게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우리가 마음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도 저 사람이 나에게 공감은 해주는데 그 말이 공감이 아니네 다 느껴지거든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네 편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회유하거나 어떤 엄마 아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그 말을 하는 그 공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감정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네 기분이 어때? 무슨 마음이야? 어떤 생각이 들었어? 아이에게 그런 감정을 충분하게 물어봐주고, 아, 그런 기분이구나. 그런 마음이구나. 근데 그 기분이 왜 들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온전히 아이에게 들어가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구나. 엄마 아빠는 네 편이라고 하는 게 공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잘못된 행동을 훈육이 됐을 때는 아이가 그 납득이 되지만 그냥 무조건 훈육부터 들어가면 엄마 아빠는 내 편이 아닌 거죠. 너의 편인 거죠. 저도 조금 사실은 소통하는 게 어려웠던 적도 있죠. 저희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약간 좀 순한 기질 아이고요. 둘째 아이는 약간 좀 까다로운 까칠한 기질 아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뭐 소통 잘하죠. 무엇을 말하든 순하게 대응하고 엄마 아빠 말에 순종을 하니까. 하지만 까칠한 아이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가잖아요. 자녀하고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감정이거든요. 근데 아이의 감정 이전에 엄마의 감정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아이하고 소통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만약에 아이가 엄마가 말했을 때 아이가 틱틱거리거나 엄마 말에 제대로 잘 따라오지 않으면 내 감정이 기분 나쁜 상태니까 더 큰 감정으로 가서 아이를 더 나무라게 되고 질직하게 되고 훈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자존감과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좀 기분이 편안한 상태, 그리고 만약에 기분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호흡을 조금 하시기를 원합니다. 호흡을 고르고 깊게, 우리 명상도 좋고요. 물론 뭐 짧은 시간에 명상 20-30분 하는 건 어렵겠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호흡을 고르게 15초 동안 고르고 깊은 호흡을 했을 때 3분에서 8분 정도의 호르몬이 안정 호르몬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아이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소통을 잘 하려면 먼저 엄마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 아이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때? 그런 기분이 왜 느꼈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죠.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엄마가 행복해야 됩니다. 엄마가 불행하거나 엄마가 우울하거나 엄마가 힘들면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뭐 책엔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 예쁜 아이예요. 중학생인데 너무 예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엄마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볼까? 라고 봤더니 이 아이가 그랬어요. 내가 웃으면 엄마가 웃어요. 내가 우울하면 엄마가 우울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엄마가 이 아이와 동생 둘 셋을 키우고 있었고요.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엄마는 얼마나 이 삶이 버겁겠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엄마가 뭐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건 힘들고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큰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엄마가 좀 피곤해 보이면 가서 일부러 웃는데요. 엄마 이러고 안아주고 하면서 내가 기분 좋은 모습을 하면 엄마가 아이고 네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은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원하거든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한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무리 웃고 있어도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게 보여지면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고요. 위축이 되고요.
주눅이 들게 됩니다.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엄마가 먼저 행복해지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참 힘들어요. 때로는 말을 듣지 않는 아이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반항하는 아이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공부 안 하고 공부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저도 엄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저도 그 시절을 겪어서 지금까지 와서 보니 내가 아이에게 온전히 함께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저희 딸아이와 제가 되게 관계가 막 원수지간은 아니었지만 우리 딸아이가 저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버텨오면서 지금은 너무 좋은 진짜 친구 같은 딸이 되었지만 제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줬죠. 왜냐하면 감정 코칭 전문가이기도 하고 전문 코치이니까 내 나름대로는 아이에게 정말 공감한다고 했는데 아이의 마음으로 많이 들어가진 못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가슴 아픈 말이 있는데 나는 이미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서 이게 편한데 엄마가 코칭을 배웠다고 엄마가 뭘 배웠다고 나한테 왜 갑자기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나 너무 불편해. 그러지 마 라고 했던 그 말이 저한테 되게 많이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아이가 나중에 그랬어요. 엄마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엄마는 없었어. 그게 나한테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알아? 우리 요즘 맞벌이 부들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다 맞벌이잖아요. 아이를 뭐 어린이집에 붙이든 유치원에 보내든 혹은 방과 후에 보내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아이가 바라는 거는 하루 종일 엄마와 있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잠깐 20-30분이라도 온전하게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바라거든요. 엄마 아빠가 피곤한 건 알지만 한 20-30분 하다못해 한 10분이라도 아이의 옆에서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아이가 있었던 일, 하루 종일 있었던 일에 들어봐주고 공감해주면 아이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할 수 없다면 짧은 시간, 온전히 아이에게 힘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아이도 행복하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학교 생활도 잘 해나가고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온전히 머물러 주시는 그런 부모님 되시면 좋겠습니다.